안녕하세요. 펄리 경찰학 마라톤 모의사 오케이 저희들 30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갈게요. 자, 경찰의 기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틀린 건 한번 찾아볼게요. 인권 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해 당연히 유추된다. 여러분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권 존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혀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권 존중이 언급되어 있다, 적혀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찰은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조직법에도 인권 존중이 나와 있는 거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경직, 인비 나와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 이 내용은 다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경찰은 특정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할 수 없으며 오직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활동해야 된다는 원칙. 맞는 말 되겠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인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권 존중은 경찰 이념 중 수사 경찰에서 가장 요구되는 이념이다. 맞습니다. 마동석 얼굴 빵빵 때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갑니다. 우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목사행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갑니다. 행정경찰, 사법경찰, 프랑스 경제처벌법전, 즉 재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구분했다. 와와와 맞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재와 형벌법전, 자유와 평등. 오케이. 이거를 재와 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사법경찰은 과거 상황을 적용하는 진압경찰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딩동댕동. 사법경찰 옛날에 나쁜 짓 한 놈 잡아가는 거죠. 과거 상황을 적용하는 진압이다. 예진씨 여러분 우리 진압경찰이다. 예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걸 잡는 게 아니라 지은 놈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압하면 반대 개념 예진씨 생각하면 되죠. 예방이냐 진압이냐 진압인 거죠. 과거냐 미래냐 과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행정경찰, 우리 공공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사법경찰, 범죄의 수사, 체포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리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노노노노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청장 같은 경우 시도청장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시도청장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 그 다음에 자치경찰은 시경이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는 시도지사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찰서장이 있는 거고 경찰서장.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에 된 거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정부 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이때 우리 경찰이 다시 태어났죠. 91년. 자, 갑니다. 요 이전의 경찰 특징 옳지 않는 것. 1987년 오케이. 우리 6월 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있어야지. 1969년 경찰공모법의 시행으로 경정 이상 아니죠. 뭐예요? 경감 이상입니다.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제를 도입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틀렸네요. 경감. 그 다음에 우리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영하였다. 맞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우리 또 한 번 갑니다.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의 경찰의 기구 독립이 조직의 수건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경감 갑니다.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라는 거죠. 갑니다. 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게 성문법 체계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처럼 헌법에 따라 체결된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거랑 동거를 봐요. 국내법의 법률하고 동거를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이 아닌 경우는 명령으로 한 단계 더 낮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 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행정주의 조직이나 기본 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 법원이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갑니다. 여러분, 행정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로 한다면 비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더라도 항상 적법하다. 노노노노. 옛날에 틀렸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게 법의 일반 원칙들이에요. 여러분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건전한 상식 조리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여기 위반되면 이제 위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행위 아니라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상 법령이 적합했어. 하지만 뭐 신뢰보호 원칙이라든가 비례 원칙이라든가 과잉금정치 이런 걸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잘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만약에 회장님이랑 아니면 부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방문각 경찰 수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했는데 실컷 제가 해서 다 정리하고 왔는데 갑자기 안 된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유 뭐 우리 뭐 아직 계약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신뢰보건칙인 거지. 형식상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신뢰보건칙 위반으로 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위협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례로서 국민의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어디에 위임? 법령의 범위 아닙니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이라고 나중에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헌법에도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권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돼요. 위임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법령은 안 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이것처럼 조례 한번 보실래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면 돼요. 하지만 여기로서 의무보강, 권리 제한 의무부과하는 거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갑니다. 5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틀리셨는데요. 한번 적선 봐고 갑시다.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독자 누구의 감독자의 정상 참작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가볼게요. 자,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하 직원입니다. 부하 직원이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 직원이 의무 위반을 이야기했을 때 봐봐요, 여러분.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하 직원의 사유를 통해서 인사상 조치를 상신 한마디로 딴 데 보내주세요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관리했죠. 이후에 같은 짓을 했어. 그거는 이제 뭐 얘는 정상 3장이 되는 거죠. 왜? 얘 딴 데 보내라고 했잖아. 근데 안 보냈으니까. 갑니다. 부하 직원에 대해 평소 철저한, 여기서 또 보면 철자에 넣어. 철저한 갑니다. 철저한 교양 감독 등 감독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돼. 성실했잖아. 근데 어떻게? 성실했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이것도 정상 참여 사유 됩니다.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1개월 미만일 때 이거는 우리 감독자의 정상 참작 사유 됩니다. 자, 하지만 의무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없을 때 이거는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의무 위반했어요. 이거는 감독자가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럴 때는 행위자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지. 행위자에 대한 뭐라고요? 정상 참작 사유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는 감독자가 아니라 요게 있으면 얘에 대한 감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상 참작 아니라 요거 행위자가 열심히 했어. 부득이하게 발생했어. 그러면 얘에 대한 정상 참작입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도 굉장히 하루 성실히 이제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월요일날 시작인데요. 여러분 파이팅 하셔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